반려동물과의 소중한 인연. 어제 늦은 저녁, 평소처럼 퇴근길에서 집으로 향하는 계단을 올라갔어요. 열쇠를 꺼내 문을 여는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라면 문소리만 들려도 신나게 달려나와서 꼬리를 흔들며 저를 반겨주던 그 작은 존재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고요한 집안, 너무나 낯선 정적. 그 순간 머릿속에 지난 13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아무리 지친 하루를 보내고 와도 코코만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지곤 했는데 말이에요. 네, 오늘 저는 13년을 함께한 반려견 코코와의 마지막 순간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계시거나 새로운 가족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제발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반려동물은 우리의 장난감이 아니에요. 그들도 우리처럼 감정이 있고 사랑을 갈구하며 두려움을 느끼고 버려질 때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책임감 있는 반려인이 되기 위한 5가지 약속을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게요. 반려동물을 키워볼까 하는 생각이 든 건 혼자 사는 게 정말 외로워졌을 때였어요. 아이들은 다 성장해서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고 집에서 혼자 먹는 저녁 시간이 점점 길어졌죠. TV 소리만 가득한 거실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나도 진짜 가족이 필요한 건 아닐까? 그러던 중 우연히 인터넷에서 동물보호센터에 관한 글을 보게 되었어요. 주인을 기다리는 아이들이라는 제목이었는데 왜인지 모르게 그 문구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도 어찌 보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비 오는 어느 주말, 처음으로 동물보호센터를 찾아가게 되었어요. 센터 문을 열고 들어서니까 정말 많은 강아지들이 저를 반겨주더라고요. 꼬리를 흔들며 다가오는 아이들을 보니 너무 귀여웠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내가 정말 잘 키울 수 있을까? TV에서 보는 것처럼 늘 행복하기만 할까? 일이 바쁠 때도 제대로 돌볼 수 있을까? 경제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사료비, 병원비, 각종 용품들.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었어요. 괜히 충동적으로 결정했다가 나중에 후회하거나 더 나쁘게는 이 아이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특별히 제가 필요한 아이를 찾고 싶었습니다. 여러 아이들을 둘러보던 중에 한쪽 구석에서 혼자 웅크리고 있는 작은 강아지를 발견했어요.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사람이 와도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더라고요. 털도 거칠고 몸집도 작아서 한눈에도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게 느껴졌어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봤는데 처음엔 몸을 움츠리면서 뒤로 물러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으면 이렇게 사람을 무서워할까? 저도 혼자 지내면서 외로움이 뭔지 알고 있었지만 이 아이가 느꼈을 두려움과 외로움은 저보다 훨씬 클 것 같았어요. 참을성 있게 계속 손을 내밀고 기다려주니까 드디어 그 아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제 손 냄새를 맡기 시작했어요. 센터 직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아이가 처음으로 사람에게 마음을 연 것 같아요. 보통은 절대 먼저 다가오지 않는 아이인데 정말 특별한 것 같네요. 그 말을 들은 순간 확신이 들었어요. 이 아이가 나를 선택한 거구나. 이제 내가 이 아이를 선택할 차례야. 망설임 없이 입양 절차를 밟기 시작했고 그때 처음으로 이 아이의 사연을 들을 수 있었어요. 몇 달 전 비 오는 날 센터 앞에서 젖은 채로 발견되었다고 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버리고 간 것 같다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작고 무력한 생명을 버릴 수 있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다짐했어요. 이제 이 아이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내가 평생 지켜줄 거야. 코코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처음 집으로 데려온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차 안에서 제 무릎 위에서 가만히 창밖을 보고 있는 모습이 작은 몸이 떨리는 게 손으로 느껴졌거든요. 괜찮아. 이제 안전해라고 계속 속삭이면서 등을 쓰다듬어 주니까 조금씩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코코는 한동안 문 앞에서 망설이더라고요. 여기가 정말 내 집이 맞을까? 라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계속 쳐다봤어요. 천천히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지만 발을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쉽게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저를 몇 번 더 확인하고 나서야
조심스럽게 한 발씩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사료를 줘도 바로 먹지 않고 한참을 망설이더라고요. 그저 앉아서 저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말 먹어도 되는 걸까? 누가 빼앗아 가지는 않을까? 라는 불안한 눈빛이었어요. 이제 아무도 내게서 뭘 빼앗아 가지 않아라고 말하면서 등을 쓰다듬어 주니까 한참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사료를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먹다가 중간에 멈추고는 저를 바라보면서 처음으로 제 손을 살짝 하차주더라고요. 그 순간 알았어요. 아, 이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구나. 하지만 코코를 데려온 후에 강아지 키우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처음 몇 주 동안은 배변 실수가 정말 많았거든요. 어디가 화장실인지 모르니까 거실 구석, 부엌, 심지어 침대에까지 실수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렇게 계속 실수하면 어떡하지? 내가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됐고요. 매번 치우고 다시 가르치는 과정이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코코는 한동안 밤마다 낑낑거렸어요. 아마 또 버려질까봐 불안했던 것 같아요. 자다가도 깨서 울음소리를 내곤 했거든요. 괜찮아 코코야, 이제 너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안아주고 쓰다듬어주면 조금 안정되곤 했어요. 몇 주가 지나니까 조금씩 적응하는 모습이 보이긴 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극심한 분리불안이었어요. 제가 외출하고 돌아오면 집안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거든요. 쿠션은 찢어져 있고 신발은 물어뜯어져 있고 의자는 넘어져 있고 처음엔 정말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집을 망가뜨릴 수가 있지? 하지만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코코의 눈을 보니까 마음이 풀렸어요. 하루 종일 저만 기다렸을 거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또 버려진다는 불안감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라는 것도 알 수 있었고요. 그때부터는 천천히 분리불안을 줄이는 훈련을 시작했어요. 혼자 있어도 불안해하지 않도록 집 곳곳에 좋아하는 장난감들을 놔두고 짧은 시간부터 시작해서 점차 외출 시간을 늘려가면서 적응시켜 나갔어요.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우리는 서로에게 익숙해져 갔어요. 기억에 남는 날이 있어요. 어느 날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거실 한가운데 코코가 좋아하는 작은 인형이 놓여 있더라고요. 코코가 저를 위해 가져다 놓은 거였어요. 조용히 앉아서 저를 바라보는 코코의 눈빛에는 기대감과 설렘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코코는 제 앞에서 꼬리를 흔들며 신나게 뛰어놀기 시작했어요. 이제 진짜 마음을 연 거구나 하는 생각에 너무 기뻤어요. 첫 산책을 나간 날도 기억나네요. 목줄을 처음 채워주니까 코코가 겁에 질린 표정을 하더라고요. 밖으로 나가서도 계속 두리번거리면서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고. 하지만 이제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엄마가 지켜줄게라고 달래면서 천천히 걸음을 맞춰주니까 조금씩 저를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몇 번의 산책이 지나니까 코코도 밖에서 걷는 게 익숙해졌고 나중에는 제 옆에서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 번은 제가 독감에 걸려서 며칠 동안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코코는 정말 한시도 제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침대 바로 옆에 누워서 계속 저를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작은 눈에 걱정이 가득 담겨 있는 게 보였어요. 코코야, 고마워. 덕분에 빨리 나을 것 같아라고 말하니까 살짝 꼬리를 흔들어 주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어 갔어요. 10년이 지나고 12년이 지나고 그렇게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머리가 하얗게 새어가듯이 코코의 털도 점점 거칠어지고 빠지기 시작했어요. 산책을 나가도 예전처럼 오래 걷지 못하고 금방 지쳐서 앉아 쉬는 날들이 늘어났죠. 마지막 산책을 했던 날이 기억나요. 평소처럼 목줄을 채우고 조용한 공원으로 갔는데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코코가 예전처럼 앞서 나가지 않고 아주 천천히 제 옆에서 걸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눈빛.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마치 엄마 고마웠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도 느꼈어요. 아, 이제 진짜 마지막이구나. 그날 밤 코코는 더 이상 일어나지 못했어요. 힘들게 숨을 쉬면서도 끝까지 저를 바라보던 그 모습. 꼬리를 아주 살짝 흔들면서 마지막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그래, 이제 편히 쉬어도 돼.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 나는 평생 너를 기억할 거야. 그렇게 코코와 작별했어요. 코코가 떠난 지 몇 주가 지났지만
아직도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 때마다 그 아이가 뛰어나올 것만 같아요. 어디선가 반가운 짖는 소리가 들릴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집안은 너무 조용해요. 거실 한쪽, 코코가 항상 누워서 잠들던 그 자리를 바라보다가 텅 빈 공간만 보이면 또 멍하니 서 있게 돼요. 며칠 전에는 서랍을 정리하다가 코코가 제일 좋아했던 낡은 인형을 발견했어요. 어릴 때부터 물고 놀던 코코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죠. 그 인형을 보니까 그제야 실감이 났어요. 정말 이 아이가 내 곁을 떠났구나. 다시는 만날 수 없구나. 코코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었어요. 제 노년을 함께 걸어준 진짜 가족이었어요. 혼자 남겨진 제 곁에서 코코는 언제나 저를 기다려 주었거든요. 혼자 먹는 저녁 시간에도 지친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도 코코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서 따뜻하게 반겨주었어요. 슬플 때도 기쁠 때도 늘 곁을 지켜준 존재. 저는 코코에게 주인이었을지 모르지만 코코는 저에게 그 어떤 말보다도 큰 위로가 되어준 가족이었어요. 코코는 떠났지만 제 마음속에는 영원히 함께할 거예요. 우리 가족 코코를 저는 평생 기억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버려지는 반려동물의 수가 약 11만 마리나 된다는 사실을요. 그 중에 절반 이상이 보호소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해요. 지난해 통계를 보니까 구조된 유기견 중 28%가 안락사되었고 18%는 보호소에서 자연사했어요. 결국 우리는 매년 4만 마리가 넘는 소중한 생명들을 잃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강아지와 고양이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충동적인 입양이에요. 어릴 때는 작고 귀여우니까 예쁘지만 자라면서 크기도 커지고 관리하기 어려워진다고 해서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두 번째는 경제적 부담 때문이에요. 반려동물과 함께 살려면 정말 많은 비용이 들어요. 사료비, 병원비, 예방접종비, 각종 용품비.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 번째는 나이 들어서 아플 때 방치하는 경우예요. 젊을 때는 귀여워하다가도 나이가 들고 아프면 돌봐야 할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 순간부터 반려동물을 짐으로 여기게 되는 거죠.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반려동물은 우리의 장난감이 아니에요. 코코처럼 그들도 감정이 있고 사랑받고 싶어하고 두려움을 느끼며 버려질 때 깊은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책임감 있는 반려인이 되기 위한 5가지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해요. 혹시 주변에 반려동물 입양을 고려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꼭 함께 나눠주세요. 첫 번째, 입양은 평생 책임질 각오가 서 있을 때만 하세요. 강아지나 고양이는 보통 15년 이상 살아요. 그 모든 시간을 진짜 가족으로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깊이 고민해 보세요. 두 번째, 경제적 여유와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고려하세요. 반려동물 키우기는 단순히 밥만 주면 되는 일이 아니에요. 매일 산책시키고 함께 놀아주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데려가는 등 꾸준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세 번째, 내일이 아닌 오늘 사랑을 표현하세요. 우리는 항상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반려동물의 시간은 우리보다 훨씬 빠르게 흘러가요. 오늘 한 번 더 이름을 불러주고 오늘 한 번 더 쓰다듬어 주세요. 네 번째, 반려동물 등록과 중성화 수술을 꼭 고려하세요. 더 이상 버려지는 아이들이 생기지 않으려면 반려동물 등록제와 중성화 수술이 정말 중요해요. 다섯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로 버리지 마세요. 반려동물에게 우리는 정말 그들 세상의 전부예요. 코코에게 제가 그랬듯이 여러분도 그 아이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도 소중한 반려동물과의 추억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해요. 그리고 혹시 특별한 사연이 있으시다면 보내주세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